konnichiwa, 김우군 데스. 오늘은 여기 화면에 있는 8가지 헤어스타일들을 순서대로 그려보면서 여성의 머리카락을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머리카락을 그리기 위해 사용할 방법은 기본적으로 저번 강좌에서 소개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전체 형태를 정하고 머리의 흐름과 양을 정한 다음 머리카락 덩어리를 만들어서 크기를 바꿔가며 바깥쪽과 안쪽에 붙여나가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전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머리카락을 그릴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의 머리카락에 비해서 헤어스타일의 종류도 압도적으로 많고 머리카락 덩어리의 형태도 더 길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성의 헤어스타일을 보다 쉽게 그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도움이 될 만한 팁을 2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앞머리의 모양을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즉 캐릭터에게 앞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의 앞머리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앞머리를 먼저 그리는 이유는 앞머리가 캐릭터의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앞머리의 시작점이 가르마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이 매우 짧거나 한 방향으로 꽉 묶인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머리에는 가르마가 생기게 되는데요. 가르마의 모양을 제대로 정해 놓으시면 머리카락을 그리는 작업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사람에 따라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가르마를 정해놓고 앞머리의 모양을 정하는 것보다 앞머리의 모양을 먼저 정해놓고 자연스럽게 가르마를 그리는 편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팁은 전체 머리를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짧은 머리의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여성의 헤어스타일의 경우 특별히 각각의 경계가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고 각 부분의 길이가 심하게 차이 나기도 합니다. 모든 헤어스타일을 항상 3가지 부분으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보다 입체적인 캐릭터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여러가지 헤어스타일을 그려볼까요? 머리카락이 없는 캐릭터를 준비해 놓고 이 위에 머리카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모습에도 머리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와 동일한 그림을 사용해서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템플레이트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단발머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스타일의 단발머리 중에서 이번에는 안쪽으로 살짝 말린 형태의 헤어스타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정하셨다면 바로 앞머리의 모양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앞머리를 그려볼까요? 저는 이마를 어느 정도 가리는 중간 크기의 앞머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의 모양이 정해졌다면 앞머리가 시작하는 부분부터 가르마를 그려줍니다. 머리를 양갈래로 묶는다든지 했을 때 예외사항은 있지만 가르마는 보통 정수리 부분에서 끝나게 됩니다. 가르마를 그려주었다면 가르마를 시작으로 나머지 머리카락의 윤곽을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앞머리는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머리의 볼륨이나 스타일이 꼭 앞머리와 통일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카락의 윤곽이 그려졌다면 이 윤곽 안에 옆머리와 뒷머리에 큰 윤곽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꼭 정확히 경계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르마를 기준으로 선을 최소한으로 추가해서 머리카락의 흐름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 머리카락의 구역이 정해졌다면 이 보조선 안쪽에 결을 나눠가면서 머리카락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결을 나눌 때는 완전히 절반으로 균등하게 나누기보다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로 불균등하게 나눠주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잔 머리카락들을 조금 더해주시면 머리카락이 완성됩니다. 캐릭터를 앞에서 봤을 때는 뒷머리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는 옆모습을 기준으로 디자인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에서 본 모습을 동일한 순서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머리를 그려주어야겠죠? 이때 머리카락의 볼륨이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그려줍시다. 머리카락은 기본적으로 바깥쪽으로 뻗어나오다가 아래로 가라앉는 형태이기 때문에 머리가 물에 젖은 것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뻗어나오는 부분의 볼륨을 어느 정도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앞머리가 그려졌다면 전체 형태를 잡고 옆머리와 뒷머리를 표현해 주도록 합시다. 이 경우에는 가르마가 위쪽에 있으므로 보이지 않지만 캐릭터의 머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입체적으로 의식해 주면서 머릿결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경계 안에 머릿결을 조금 더 표현해 주시면 머리카락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발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싶은 헤어스타일을 정하고 앞머리와 가르마를 그리고 전체 윤곽을 그리고 머리에 큰 덩어리를 나누고 머릿결을 표현한다. 이 순서를 따라서 작업하시면 보다 쉽게 머리카락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의 단발머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모양을 방금 전보다 조금 더 가라앉은 형태의 모양으로 바꾸고
앞머리 또한 살짝 비대칭으로 정해서 옆쪽으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가르마를 나누고 전체 윤곽을 그린 뒤에 머리를 큰 덩어리로 나눠서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경우에는 각각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앞머리의 특징적인 부분 외에는 딱히 경계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머릿결을 나눠주고 잔머리를 추가해주면 완성입니다. 옆에서 본 모습을 그리면 이런 식이 되겠죠? 가르마가 끝나는 부분을 기준으로 뒷머리의 볼륨을 살짝 볼록하게 표현해 주었는데요. 뒷머리의 볼륨은 얼굴이 납작해지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 써서 그려야 하는 부위입니다. 주의해서 그려주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긴 머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형태를 정해줍시다. 저는 옆머리를 강조한 형태의 헤어스타일을 그려보겠습니다. 옆머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머리의 넓이를 조정해주고 가르마와 윤곽을 그린 다음 옆머리와 뒷머리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이 길이가 길어지면서 비교적 무거워졌기 때문에 볼륨을 살짝 적게 그려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 중 가장 앞머리와 옆머리, 뒷머리의 경계가 많이 드러났던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긴 웨이브 머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를 길게 길러서 옆으로 넘겨주고 가르마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긴 머리지만 웨이브를 3개 주었기 때문에 볼륨을 크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모양을 그려주고 옆머리와 뒷머리를 나눠주면 완성입니다. 이번 머리카락의 경우에는 옆머리와 뒷머리의 경계가 거의 없습니다. 또 웨이브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복잡한 모양의 머리 다발들을 붙여주었는데요. 옆에서 본 모습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일도 머리카락이 반대쪽에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요. 표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굴을 생략하기 어려운 경우나 얼굴을 드러내서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한쪽 머리카락을 귀 뒤쪽으로 넘겨주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묶음머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묶음머리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먼저 머리를 뒤쪽으로 묶은 포니테일을 그려볼까요? 앞머리가 없어도 머리를 묶을 수 있지만 저는 살짝 추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가르마를 그리겠지만 이번에는 가르마가 보이지 않도록 묶음머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니테일이라고 해서 꼭 가르마를 그릴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머리의 전체 윤곽을 정하기 위해서 머리를 묶어줄 위치를 정해줍시다. 저는 살짝 위쪽으로 잡아주었습니다. 묶는 위치가 정해졌다면 머리의 전체 윤곽을 그려주도록 합시다. 머리를 묶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볼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머리카락이 머리에 딱 달라붙지 않도록 주의해서 그려줍시다. 이제 머리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머리가 묶이는 방향으로 머릿결을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머리를 꽉 묶었다면 두상을 따라 둥글게 결을 나눠주시면 되지만 머리를 조금 느슨하게 묶은 경우라면 부드러운 곡선으로 조금 풀린 머리카락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묶인 머리카락을 표현해 줍시다. 먼저 전체적인 모양을 정하고 머리카락 다발을 붙여주는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머리카락의 다발은 캐릭터에 따라서 다르게 디자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살짝 웨이브가 있는 머리카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양쪽으로 머리를 묶은 만두머리를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앞머리를 이마가 보일 정도로 적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머리가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머리를 묶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르마가 생기게 되는데요. 저는 앞머리가 끝나는 부분을 시작으로 가운데에 가르마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르마가 꼭 일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가르마에도 지그재그 모양이나 곡선, 사선 등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캐릭터의 헤어스타일에 맞춰서 디자인해 주시면 됩니다. 가르마를 그리셨다면 머리를 묶을 부분을 정해줍시다. 저는 위쪽에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리카락의 볼륨을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주고 묶은 머리의 형태를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두머리를 만드는데도 많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조금 참고하시면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두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그리기 어려운 따옴머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따옴머리를 그릴지 정해야겠죠? 저는 한쪽으로 단정하게 따옴머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머리를 옆머리와 함께 따은 머리 쪽으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따을 방향을 생각하면서 머리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줍시다. 따은 머리는 세세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보조선으로 전체적인 두께와 흐름만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곽이 정해졌다면 앞머리에서 뒷머리 순으로 머리카락의 결을 먼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보이지 않도록 덩어리의 넓이를 조정하면서 그려줍시다. 따은 머리를 그릴 때는 먼저 중심선을 표시하시고 이 선을 따라서 지그재그 모양으로 머리카락을 닦는 부분을 먼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그재그 선을 기준으로 머리카락의 덩어리들을 나눠서 뒤쪽으로 이어지도록 그려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머리를 따은 형태에서는 이런 말랑말랑한 사각형 모양이 연결되게 되지만 머리카락을 따은 뒤에 조금씩 머리카락을 당겨 풀어주시면 전체적인 모양이 동그랗게 바뀌면서 잔머리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여성의 일부 헤어스타일들을 그려보았는데요. 캐릭터의 특징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은 머리카락의 일부를 골라서 특징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앞머리를 강조해도 괜찮고 옆머리나 뒷머리를 강조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특징을 넣으면 오히려 특징이 죽어버리니 한두 부분만 제대로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여성의 머리카락을 조금 더 쉽게 그리실 수 있으셨나요? 이번 10분 강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도움이 안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동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통지를 받으시려면 종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동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맞다네.